수성못이 좋잖아요. 운동하기도 좋고 꽃도 많이 피었고. 힐링하고 싶을 때 와가지고 좀 스트레스도 풀고 경치도 구경하고 가족끼리 와가지고 이제 뭐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날씨가 좋거나 벚꽃 피거나 이렇게 동성로에는 사람이 너무 많고 수성못에 오면은 연못도 보고 길 걸을 수 있어서 나무나 이런 풍경 보는 게 좀 좋기도 하고 사람들의 뭔가 감성 풍경의 성지 아닐까요? 네, 대구 최초의 관광 호텔이 들어선 것도 바로 이곳 수성못이었습니다. 언제였을까요? 1960년도에 이제 개관이 됐거든요. 네. 당시에는 그 서울의 1급 호텔이었다고 하는 워커힐 호텔만큼 그만큼 명성이 높았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평가를 받게 됐는 데는 한 인물이 한 분이 있었는데 네. 이 호텔에 202호를 자주 이용을 했던 한 단골 손님이 한 분 계셨어요. 자주요? 자주? 그러면 외국 국비는 아닌가요? 자주 왔다고요? 국내인인데 202호만 사용을 했고 단골 손님 한 분이 계셨는데 혹시 아, 여기서 약간 그 뭐랄까 저에게 혼란을 주기 위해서 60년에 호텔이 개관했다 하신 것 같은데 그 이후로 202호를 썼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제가 정답을 정답은?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에요. 아. 1970년도에 있었던 이제 경부고속도로 개통, 그리고 뭐 새마을 운동, 그리고 이제 구미나 울산 공업 단지 같은 굵직굵직한 국책 사업들이 이 방에서 구상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어떤 그 산업 현대화, 근대화의 아주 역사의 중심에 있었던 그런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우리가 옛날에 대한뉴스 보면 네. 옛날 박정희 대통령이 맨날 이렇게 들판에서 돌아다니면서 짝대기 하나 들고 왜 이거 임자 저희 개발해 그런 역사 속의 인물이시잖아요. 60년대 대구 섬유산업 인구 증가 동대구역 신설 그러니까 어떤 이런 것에서 뭔가 이것이 기존의 용도가 아니라 기존의 어떤 농업적인 용도가 아니라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강력한 생각을 가졌을 것 같아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어떤 의지와 지시로 대구도 도시화가 되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수성못도 좀 상전벽해가 될 그런 계기가 되는 건데 착착착 그 계획대로 진행이 됐을까요? 유원지로 이제 선정이 되고도 한 20년 가까이 개발을 거의 못 했었거든요. 그 이유는 일단은 이제 비용 문제도 있었고, 네. 그리고 또 주변 인프라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됐었던 거예요. 그런 문제가 좀 있었는데 특히 하나 보면은 제일 심각했던 것들이 이제 폐수 문제였거든요. 우리 옛날 그 오리배 탔던 기억이 다들 있으실 건데 당시에 오리배 탈 때도 못에서 냄새가 많이 나서 빠지면 죽는다 이런 생각.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그 근거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 1989년도에 수성못 그 수질 조사를 한번 했었는데요. 네. 그때 겸사 결과를 보면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11.3으로 당시 환경 기준치의 5배를 초과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물은 농업용수로도 당시에는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거의 죽은 물 수준이었죠. 계속 아이고. 고여만 있었다는 맞아요. 거예요. 저는 아까 우리 지난주에 영상 볼 때 그 제가 전혀 몰랐던 추억의 한 조각이 있는데 낚시하는 사람. 그러게요. 저는 거기서 낚시하는 사람 본 적도 없고 약간 느낌적으로 저기에서 낚시를 한다고 보고 잡힐 게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실제로 거의 90년대 초까지 낚시꾼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또 당시에 낚시꾼들이 어떤 뭐 규정도 없죠. 와서 뭐 난로 피워놓고 버너 피워놓고 먹고 버리고 약간 좀 엉망이었던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수질이 좋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니 근데 역설적으로 낚시를 한다면 좀 고기가 산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대구 3대 곡창지대에 들어갔던 그 배자못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네. 우리가 지금 수성들판하고 서변들판 그리고 배자못들이라고 있는데 지금 복현 오거리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배자못도 그 메워지기 전에 마지막에는 거기가 거의 썩은 물이었는데 그때는 어떻게 돼? 저는 아직까지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 게 그때 가면은 물고기들이 죽으려고 밖으로 나와요. 자기네들이. 그러면 우리는 낚시를 간 게 아니고 그물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뜰채로 떠오는데 그냥 잉어가 뭐 이런 잉어들이 그냥 자기들이 죽으려고 밖으로 막 나와요. 그런데 물이 그렇게 더러운데도 그게 낚시하는 분들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잡아서 뭐 먹는다 이런 것보다는 아마 잡아서 시장에 팔거나 그냥 재미로 잡으러 왔었던 것 같고 의외로 우리가 민물고기 뭐 붕어, 잉어, 가물치 이런 고기들은 물이 굉장히 더러워도 산다는 거죠, 사실. 그러면 지금의 그 수성모 수질을 보면 오우 격세지감 느끼시겠어요. 그렇죠. 지금은 뭐 엄청난 게 깨끗한 물이죠, 진짜 지금은. 근데 그 이 많은 규모의 이렇게 담수된 물을 어떻게 이렇게 정화할 수 있었을까요? 수성못물은 사실은 상당수가 신천물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신천에서 수성못까지 수로가 묻혀 있습니다. 1.8km 정도 되는데 이 수로관을 기존 직경 400mm짜리를 600mm짜리로 이거를 늘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400mm짜리에는 하루에 신천물이 수성못으로 한 2,000톤 정도가 유입이 됐는데 이게 600mm짜리로 바꾸고 난 다음에는 그의 5배, 하루에 한 10,000톤 정도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한 물이 들어오니까는 수질이 당연히 개선될 수밖에 없겠죠. 보통 이렇게 사람이 많이 드나들면 좀 동물들은 뜸하게 마련인데 또 여기에는 오히려 이제 반가운 동물들이 더 많이 찾는다면서요, 수성못을? 예. 수성못에 가면은 이 우리 천연기념물인 수달을 볼 수 있습니다. 예, 뭐 또 운 좋으면은 그 수성못 데크 근처에서 이 수달이 물고기를 잡으러 다니는 모습을 직접 만날 수도 있다고 하고요. 수성못에 가면 외가리도 있고 백로도 있고 오리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조류들도 수성못을 터전으로 아주 즐겁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천에서 근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나요? 길이 있어요? 아니요, 제가 알고 저는 예. 수성못에서 수달을 실제로 봤거든요. 아, 진짜요? 진짜네. 신천에서 오는 길이 있다기보다는 뭐 어떤 식으로든지 일단 유입이 된 게 지금 이제 우리가 텃세 그러듯이 아마 수성못에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들어오기는 아마 우리가 신천, 가창 쪽이나 신천 쪽에 있던 수달이 수성못으로 들어왔고 거기에서 이제 틀을 잡은 것 같아요. 목격자가 있으시니까 수성못에 수달이 산다는 산다? 건 일단 네. 검증이 됐습니다. 객관적으로 깨끗해졌다라는 네. 뜻인 거죠. 이 수달이 귀엽잖아요. 우리 아이들 데리고 가면 한번 찾아보러 가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애들 좋아해요. 수달. 근데 수달은 낮에는 활동을 잘 안 해요. 야행성. 주로 야행성인데 네. 그래도 낮에도 이렇게 잘 볼 수 있는 데가 약간 절벽이라든지 나무 그늘이 이렇게 물 수면 위로 나무 그늘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가면은 볼 수는 있는데 잘 보기는 힘들죠,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수성못을 한번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근데 섬이 하나 있더라고요. 모르셨어요? 그걸 인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게 1954년도에 보면 이제 미군들이 항공 촬영한 사진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수성못이 지금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사진에도 그러니까 수성못 동남쪽이죠. 동남쪽에 둥근 원형의 둥지섬이 보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약간 호젓하게 좀 빨려가는 그런 느낌도 있고 또 새들에게는 보금자리이기도 하고 수성못 안에 또 쉼터 같은 그런 곳입니다. 수성못의 그 품속으로 조금 더 가까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수성못 상화동산입니다. 오늘 날씨도 화창하고요. 벚꽃도 예쁘게 활짝 피었다고 해서 봄나들이 한번 하려고 나와 봤는데요. 오늘 나들이 함께 해주실 특별한 분이 있다고 하거든요. 한번 모셔볼까요? 선생님, 나와주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성 스토리텔러 한명아입니다. 수성 스토리텔러는 처음 들어보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 분인가요? 예, 수성구의 역사와 문화와 생태에 대해서 알리는 이야기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선생님과 함께 이 수성못의 봄 정취를 제대로 한번 즐겨볼까 하거든요. 바로 함께 가보실까요?
네, 너무 아름답죠? 네. 이 데크길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길이에요. 보면은 버드나무, 그리고 또 버드나무 중에서도 왕버드나무도 이쁘고요. 그리고 남쪽에 가시면 떡버드나무도 볼 수가 있고, 여름에 오시면은 배롱나무로 오실 수가 있는데, 배롱나무는 100일 동안 꽃을 계속 볼 수가 있다고 해서 백일홍나무라고 불렸던 꽃이기도 합니다. 사실 수성못에 이렇게 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여기가 또 100년 정도 된 곳이잖아요. 나무들도 좀 나이가 많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예, 여기 예전부터 버드나무가 많았었거든요. 버드나무 중에서도 왕버드나무가 100년이 넘었고요. 크기가 커서 20m에서 30m 정도 크기가 크고요. 그리고 또 줄기도 굵어서 덩치가 큰 100년 된 나무입니다. 역시 수성못 볼거리가 참 많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저 뒤에 혹시 섬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보기엔 굉장히 멋있거든요. 저 섬은 어떤 섬이에요? 예, 원래 저 섬에는 이름이 없었는데요. 2015년에 공모를 해서 당선된 이름이 둥지섬입니다. 둥지섬. 둥지섬 어떤 의미인가요? 새들이 함께 모여서 둥지를 틀어서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듯이 사람들도 역시 새들의 둥지처럼 같이 모여서 행복하게 살자라는 의미로 둥지섬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름마저도 예쁘네요. 근데 저 섬 제가 들어가 볼 수가 있어요? 네, 물론이죠. 배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번 가보시겠어요? 지금 다녀오라고요? 네, 들어가 보세요.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둥지섬 가는 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근데 배를 타시기 전에 조끼부터 입으셔야 됩니다. 와, 팀장님, 제가 듣기로는 여기에 원래 새들도 많이 살았고 좀 냄새도 나고 오염돼 있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생각보다 와보니까 너무 깨끗한데요?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렇죠. 3, 4년 전부터요. 민물 가마우지가 둥지섬을 찾기 시작했는데요. 작년 초에는 무려 600여 마리가 둥지섬을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그 민물 가마우지가 쏟는 배설물로 인해서 나무도 저렇게 죽어가고요. 악취로 인해서 민원이 정말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 초음파 퇴치기도 달고 천적인 독수리 연도 달고 청소도 하여서 지금처럼 깨끗한 섬이 되었습니다. 선생님, 저 다녀왔어요. 수고하셨어요. 정말 살면서 해보지 못했던 특별한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아니, 근데 선생님 어디서 쉬고 계신 거예요? 이 특별한 의자는 뭐예요? 이것은 열리지 나무를 본떠서 만든 의자인데요. 네. 옆에 저기 보시면은 열리지 나무가 있어요. 중국 단풍나무인데 두 개의 나무가 한 가지로 연결이 되어서 결이 같아져서 한 몸이 된 나무를 열리지 나무라고 해요. 열리지 나무가 있는 곳에서 소원을 빌면은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럼 저도 여기 앉아서 소원을 빌면 사랑이 좀 이루어질까요? 물론이죠. 그럼 선생님, 우리 수성못을 알리는 스토리텔러로서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수성못은 산책만 할 뿐만 아니라 대구시에서 펼쳐지는 맥주 페스티벌, 수성못 페스티벌, 그리고 국제 재즈 페스티벌, 철인 3종 경기 등 다양한 이벤트가 있으니까 가족과 함께 많이 와주세요. 여러분, 수성못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오늘 함께하면서 저는 수성못의 화두가 다양성, 공존 이런 것들도 참 와닿았는데 이렇게 민물 가마우지가 독차지해버리니까 이 균형이 좀 또 깨어버린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그 둥지섬을 이렇게 보시면 한 2년 전만 해도 가보면 섬 자체가 나무 위에
하얗게 어떤 페인트를 발라놓은 것처럼 보였었어요. 여름에도 눈이 내린 것처럼. 그렇죠. 민물 가마우지라고 하는 새인데 네. 이 새가 영상 우리 유튜브 영상 같은데 이렇게 보시면 먹성이 좋은 정도가 아닙니다. 자기 몸에 뭐 10배, 20배 되는 그 물고기를 잡아먹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이 둥지섬에 살다 보니까 거기다 배설물이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나무가 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하는데 사실 이 민물 가마우지라고 하는 이 새는 원래는 철새거든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가야 되는 거예요. 또 때가 되면 와야 되고. 그런데 얘네들이 이 수성못 일대가 먹이 활동하기에도 너무 좋고 또 둥지섬은 일종의 무인도잖아요. 인적이 그래서 드물고. 사람이 접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 아예 특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원래 이 둥지섬에 살았던 뭐 외가리, 물닭 또는 뭐 청동오리 같은 것들이 밀려나게 돼버렸죠. 저는 수성못에서 가장 좋아하는 풍경이 벚꽃 흐드러지게 핀 이 계절의 그 야경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벚꽃까지 바람에 막 이렇게 떨어지면 아, 이 풍경을 보면서 우리 또 아이들이 문화적인 영감도 많이 받아가겠다. 그리고 사시사철 또 그런 곳을 주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실제로 요즘 음악도 많이 흘러나오고 문화의 장 역할도 좀 톡톡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수성못이. 수성못은 지금 젊은 무지선들에게는 이제 버스킹 장소로 이미 막 익히 소문이 났죠. 소문이 났고 그리고 이제 가을이 되면은 이제 시민들에게 이제 예술 체험 어떤 기회를 제공하는 게 되죠. 수성못 페스티벌이라는 축제도 열리고 또 12월 달이 되면은 이제 주민 주도형 일종의 축제거든요. 수성 빈예술제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경험을 하실 수가 있고. 이제 빈예술제를 진행하면서 바라본 수성못의 그 이미지는 수성못에 예술을 입힌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미 수성못은 아름다운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예술이 입혀졌을 때 그 시너지 효과는 배가 된다고 생각이 돼요. 어떤 그런 것들을 기획만 한다면 다양한 콘텐츠들이 구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렇게 되면 또 도시 이미지도 더 좋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제가 만약에 지금 20대라면 수성못에 가서 제 인생을 바꿀 바꿀. 한번 이제 노래 한 곡 불렀을 건데 그때는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수성못을 근거로 지역 주민과 또 지역의 예술가들이 지역 예술 문화 공간을 꾸리고 또 창의적인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수성못에서 영감받을 예술가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직접 한번 보시죠. 바로 옆이에요. 수성못, 그러니까 수성못 북쪽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수성못에서는 그래도 차로 움직이면 한 5분 정도 걸립니다. 예, 저는 수성구 상동에서 오래 살았어요. 연애 추억. 그래가지고 거기 가면 좋은 게 뭐냐면 연인들이 많아요. 이렇게 소품 같은 걸 되게 좋아하고 낭만 향도 좋아하고 정말 좋은 입지 조건? 네, 너무 좋은 조건이라 생각하고 공방이 그렇게 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젊은 분들이 찾아온다는 게 활기가 넘치는 이제 거리가 된다고 봅니다. 일반 주택가 같기도 한데요. 주택가 안에 있어요. 아, 저기 초창기에는 컨테이너 하우스로 되어 있었어요. 천 개 쌓았어요. 이제 이만큼 커진 거죠. I remember all the things that we shared and the promise we made, just you and I remember. 원룸, 빈집, 상가를 매입해가지고 실제 한 10개소 정도 저희들이 이제 덜한예술마을 중점 시설을 만들고 향후에 이제 덜한예술마을 자체가 어떤 하나의 우리 수성구의 관광 자원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저희들의 최종 생각입니다. You love me and I love him. He loves her and she loves you. That's the way the story goes. You fool me and I fool him. He fools her and we fool you. 오, 근사한데요. 어떤 공간일까요? 아, 그란 예술마을? Last don't substitute for life. Husband caught when he kissed a pretty girl. Wife just cried, a friend just died. Boss took money, took off with the secretary. Cops didn't care, got their share. Driver stole some diamonds from millionaire. Maid got blamed, the judge got framed. The teacher murdered her long lost half brother. Twins were nude, both were sued. 이제 섬유 작가로서 실이나 원단 등을 이용해서 다양한 텍스처를 개발하는 그런 작품을 만들고 있는데 이렇게 얇은 실들이 켜켜이 한 올 한 올 쌓여서 이제 뭔가 물감으로 그림을 그린다고 실로 그림을 그린다는 개념으로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제 저도 수성문 산책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산책하면서 이제 귀를 기울이다 보면 뭐 그런 자연의 소리라든지 사람들의 웃음소리라든지 그냥 이런 동식물들 이런 모습들이 되게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주제를 영감을 받아서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유, 귀여워요. 수성못에 울이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중앙에 크게 수성못이 들어가 있고 안에 자유롭게 오리가 여기 헤엄치고 있는 모습들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물결 소리라든지 이런 플레음 소리, 느껴지는 다양한 자연적인 요소들을 이렇게 디자인으로 한 코 한 코 니트로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약간 휴식처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고 그리고 가면 이렇게 뭔가 플레음 이런 그리고 막 물결 소리 이런 게 같이 들리고 하니까 마음이 되게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공간은 앞으로 계속 확장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우리 그 수성구가 법정문화도시에 선정이 됐거든요. 이제 여기서 다른 작업도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면서 창업 관련해서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기들이랑 같이 1월 1일을 저희 집에서 보내고 수성못으로 놀러 온 좋은 추억이 있는데요. 그 친구들이랑 아직도 좋은 인연을 많이 이어나가고 있어서 이번에 같이 입주한 친구들이랑도 앞으로 수성못에서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습니다. 수성못 드란예술마을에서 도자기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파이팅! 예술이 수성못에 입혀져서 여기를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대구에서 수성못에서 펼쳐진 예술로서 그들이 돌아가는 발걸음 속에서도 다양한 추억, 기억, 그리고 예술적인 향유를 함께 품고 갈 수 있었으면 하는. 어떠세요? 교수님은 학교에서도 청년들을 만나실 텐데 이렇게 또 예술적인 영감을 수성못에서 받아가고 또 창작을 하고 있는 청년들 보니까 어떠세요? 너무 뿌듯하고 미력이 여기 굉장히 발려요. 이 어려운 교육이 수성못의 에너지가 가능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너무 신기한 거죠. 이게 약간 의원님에게도 물어보고 싶은데 고작 그 아름다운 못 하나 있다고 해서 정말로 어떤 예술적 기운이 어떻게 나고 뭉쳐질 수 있을까? 약간 비과학적이지만 정말 그럴 것 같거든요. 주변에 못이 없거든요. 그게 아니죠. 삭막해요. 네, 완전. 뭐 저도 그 예술 분야에는 뭐 저도 문외한이지만 우리 흔히 알기로 예술가들 그러면 어떤 공간에서 오는 영감이라는 거 무시를 할 수는 없죠. 네. 근데 지금 수성못이 자리한 그 상동 그 일대는 과거 우리 대구로 봤을 때는 대구 지금 우리 도심권으로 보셔야 됩니다. 광역시로 보지 마시고 도심권으로 봤을 때는 대구 안에서는 경치가 가장 아름다웠던 곳이 바로 그 지역입니다. 상동을 기준으로 해서 바로 뒤가 우리 봉수대가 있는 법이산이고 그리고 신천이 바로 흘러가고 또 범어천이 또 흘러가죠.
그 상류에 이제 수송못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또 아래쪽은 아주 풍성한 또 들판이 펼쳐져 있고 아마 그런 것들이 시대는 바뀌었지만 현대에 와도 아마 예술적 영감을 얻는 데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수성못은 네. 계속 더 변화해 나간다면서 이제 다 됐더라고요. 2025년. 그렇죠. 네. 지금 수송못은 현재 이제 대변신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요. 수송못 그 수상 공연장 그리고 수성 브릿지 조성 사업이 이제 올해 착공을 들어가서 내년에 지금 이제 완공이 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냐면은 일단 물 위의 언덕이라는 컨셉으로 이제 수상 공연장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수성못에서 이제 덜안로, 지금은 덜안로인데 과거에는 덜안길이라고 불렀거든요. 덜안로까지 이렇게 다리를 상징적인 다리를 하나 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사업이 완성이 되면 지금 현재도 뭐 대구를 대표하는 문화관광 자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마 더 큰 전국적인 이슈가 될 수 있는 아마 그런 자원이 될 것 같아요. 네.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 경험에 의하면 우리 대구 분들은 바다에 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셔요. 그렇죠. 우리가 이 바다와 떨어지는 내륙 도시에 있다 네. 보니까 대구 분들은 바다 그리고 강 또 계곡 이런 물소리 듣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보기만 해도 가슴이 뛰어요. 그렇죠. 유별나게 그게 심해요. 대구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아마 이 수성못은 우리가 봤을 때 대구 도심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는 도심형 수변 생태 공원이잖아요. 그죠? 네. 이 공원에 방금 말씀드렸던 수상 공연장 그리고 브릿지 사업이 완성이 되면은 아마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마 엄청난 어떤 문화관광 자원이 하나 탄생할 것 같아요. 또 대구가 또 오페라의 도시 아닙니까? 그리고 또 뮤지컬 공연이 되게 많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딤프도 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그 수상 무대에서 이 오페라가 열린다든지 그 뮤지컬 공연 막 이렇게 막 펼쳐지고 그러면은 이 도시 전체가 문화의 도시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시드니 부럽지 않게. 해외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좀 많이 있습니까? 예, 브루겐츠 페스티벌이 매년 열리는데 수성못도 도심의 호수로서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이런 유명한 이런 관광지가 됐으면 좋겠네요. 그 뮤지컬 소리와 그 공연장 옆에 그 물결 소리, 그다음에 자연의 새소리 이런 게 겹쳐져서 들리는 거는 정말 한 번도 경험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정말 나중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정말 되게 일반적인 공연장에서 보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감동을 얻을 것 같아요. 네, 이런 변화의 시기에 조금 안타까운 게 이 수성못이 누구 거냐 이런 소유권 분쟁이 있었잖아요. 대구의 자랑스러운 네. 그거 아닌가?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저수 중에서 농업용 저수지로 활용이 되는 것들은 지금도 대구시에 있다 그래서 대구시 것이 아니고 한국농어촌공사 소유로 되어 있죠. 최근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나 하면 이 수성못이 이제는 농업용 저수지로서의 역할은 다 했죠 지금. 네, 그렇죠. 그리고 오랜 세월 우리 대구 시민들의 휴식소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좀 더 자유롭게 활용하기 위해서 이 수성못의 소유권을 우리 대구시로 돌려달라라고 뭐 소송까지 하고 이랬었죠. 근데 결국은 좀 안타깝지만 2023년도에요. 그때 이제 법원에서는 최종적으로 농어촌공사에 손을 들어줘 버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대구는 이제 매년 농어촌공사에 한 3억 정도의 이제 사용료를 이제 지급을 하고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현재 그런 상태죠. 그런데 이제 그 수성못은 아까 이제 역사를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 일본인 미즈사키 리타로가 수성못을 주도해서 만들었는데 결국 이제 수탈을 위해서 만들었지만 거기에는 그 436명이라는 지주가 있었고 그 지주들의 그 물세로 그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제가 이제 폐망하고 남은 게 우리 이제 그 일제 어떤 자산인데 근데 일제 자산이라기보다도 수성못 아래에 수성들에 있는 그 지주들의
또 모시거든요. 그리고 그거 만들 때 거기 있는 또 시민들이 인부가 돼서 거기 수성못 다 파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성 구민들의 그러니까 일제강점기가 남겨두간 재산이기 때문에 정부가 소유권 분쟁을 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고 수성 구민들이 돌려줘야 된다 봅니다. 1년에 3억을 내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좀 뭐라 그럴까 정체성을 잃어버린 듯한 느낌? 그 사실을 아는 순간? 미즈사키 린타로가 조선인을 위해서 수성못을 만들었다. 그 일방적인 애찬에 머물지 말고 네. 그 일제강점기에 경제 수탈을 위해서 수성못이 만들어졌다는 그 진실을 바탕에 깔고 또 미즈사키 린타로도 사실은 수성못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분의 역할도 공로도 뭐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리고 더불어 이렇게 홍보를 사실 그대로 진실되게 홍보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고요. 그 과거 없는 현재가 없고 현재 없는 미래가 없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고리타분한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해왔지만 이제 수성못을 축조했었던 그 미즈사키 린타로 이야기 그리고 또 수성못이 있었기 때문에 수성못에 의지해서 농사를 지었던 그 수성 들판 그리고 그 들판에 농사를 지었던 당시에 우리 수성구 주민들 그리고 또 포장마차 얘기도 했었잖아요. 포장마차 그리고 조금 더 이제 확장을 해보면 바로 우리 뒷산에 있는 법위산 봉수대 그리고 저 북쪽으로는 덜한길 그리고 범어내거리까지 이어지면은 과거에 범어내거리에 있었던 옛날에 범어역까지 이런 스토리들이 다 수성못을 중심으로 해서 있기 때문에 이렇게 풍성한 수성못의 스토리를 우리가 지금 잘 품어야지 아마 수성못의 올바른 미래를 열 수 있는 통찰력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풍성한 수성못의 스토리들을 우리가 잘 챙길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오늘 시민의 품격 수성못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누구나 다 아는 것 같지만 오늘 이 시간을 또 함께 하고 보니 수성못을 더 깊이 있게 알게 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수성못이 생겼을 때 그 근처에 있었던 분들이 가장 고통스럽게 일을 하셨다. 그 모습을 막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수성못의 지금 낭만 이면에 어떤 역사가 있었는가에 대한 고민이 좀 들고요. 수성못의 소풍을 그렇게 많이 갔는데 어떤 선생님도 그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고 그렇게 많은 데이트를 했는데 어떤 애인도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조금 수성못에 대해서 역사부터 조금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상공연장 그리고 수성 브릿지 사업이 완공이 되고 나면 분명 수성못은 대한민국의 수성못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세계 시민들도 우리 한국의 그 문화, K 문화 열광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우리 대구의 그 수성못이 그 오스트리아 브르겐츠의 그 페스티벌처럼 수성못의 수성 페스티벌이 조만간에 제 생각할 때는 뭐 앞으로 뭐 2, 3년 안에 세계적인 그 명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면서 자, 과거에 그 수성못을 우리가 찾던 그런 마음의 안식처와 더불어 미래의 희망의 안식처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오랫동안 대구 시민들을 품어왔던 수성못 시민의 품격과 함께 또 얼마나 넓어질지 또 위상이 높아질지 기대하면서요. 다음 시간에도 우리 지역을 관통하는 의미 있는 이야기 찾아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시민의 품격 여기까지입니다. Tonight you're mine completely. You give your love so sweetly. Tonight the light of love